다음 19년 6월 시행했고 20년 6월 수능 모의고사 16번부터 18번 한번 보러 갈게요. 토지라는 작품이고 뒤에 나와 있는 18번 문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토지는 개방, 개화기부터 해방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순환과 저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근대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기를 겪었었던 신분질서와 사회적 관계가 이 시기를 겪으며 큰 변화를 겪는데 토지에서는 몰락한 양반층, 친일 세력, 저항 세력, 기회주의자 등 다양한 인물들이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대립하며 복잡한 관계망을 형성한다. 인물들 관계가 어떠한가를 찾으면 되겠네요. 앞으로 넘어가서 본문 차근히 살펴볼게요. 중요한 작품이고 꼭 읽어보셔야 하고요. 저는 읽기를 실패했었는데 요즘은 오디오북으로 다시 듣고 있어요. 시작해 보도록 하죠. 좋은 편 동그라미 나쁜 놈들 세모 그렇게 일단 체크 들어갈게요. 조준구와 아내 홍씨는 서희가 물려받아야 할 최참판가의 재산을 가로채었고 나쁜 놈 주인공. 하인 삼수를 내세워 마을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삼수 나쁜 놈. 한편 윤보는 의병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참판가 습격을 하는데 삼수가 찾아옵니다. 윤보가 최참판내를 습격하려고 하는데 삼수가 찾아온다?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둘이 대립해야 될 것 같고 최참판의 재산을 가로채고 있는 조준구, 아내 홍씨와는 확실히 대립관계겠지. 아무리 그리 시치미를 때 쌓아도 내 알만치는 나도 알고 있으니까요. 내가 뭐 회방을 놓자고 찾아온 건 아니고 나는 나대로 생각이 있어서 온 긴데 너무 그러지 마소.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겠소. 외놈들하고 한통 속인 조가놈을 조준구 먼저 치고 시작하라 그 말이요. 고방에는 창고에는 곡식이 썩을 만큼 쌓여있고 안팎으로 쌓인 게 재물인데 큰 일을 하작하면 빈손으로 웃지 하겠소. 그러니 외놈과 한통 속인 조가부터 치고 보면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것 아니겠소? 이상한데 지금 삼수는 조준구의 하인인데 약간 좀 의외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꼭 먹고 알 먹고 여기에서는 누구를 처치를 하는 거예요? 왜 저기 친일파였었던 조준구를 처치를 하면서 거기에서 재물까지 획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재물도 차지할 수 있으니까 야가 참 제정신이 아니구만. 왜? 삼수는 조준구의 하인이니까 주인의 뒤통수를 치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잖아요. 허기사 전력이 있으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소. 하지만은 두고 보면 알 거 아이요. 야야야 너 정신산란하다. 나는 원체 입이 무겁고 또 초록은 동색이라 하더라도 내 안 들은 걸로 해줄 끼니 어서 돌아가라. 초록은 동색이다. 너 아무리 지금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조준구하고 누구 삼수 얘네들은 한패일 것이다. 같은 편일 것이다. 공연히 싱세 망친다. 윤보는 삼수의 등을 치면서 삼수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 거지. 이거 놓으소. 너가 안 갈까봐 이리요. 응? 지내보고 또 그거 보면은 알기하여. 내가 뭐 염탐이라도 한 줄 아요? 그랬을 양이면 벌써 조가놈한테 동네방네 고에 바쳤을 끼고 읍내에서도 순사가 와도 몇 놈 왔을 거 아요? 나는 너희들이 조준구 습격하려는 계획을 폭로할 생각이 없다. 너희들의 계획에 대해서 폭로할 생각이 없다. 큰 소리로 짓거리며 삼수는 언덕을 내려간다.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폭로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를 믿나? 믿을 수가 없지. 빌어먹어요. 이거 다 된 죽에 곧 빠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나를 다가야겠다. 나를 댕겨야겠다. 계획보다 일찍 실행해야겠다. 삼수가 왔다 간 다음 날 자정이 넘었다. 바로 그날인 거죠. 칠흑의 밤을 타고 덩어리 같은 침묵을 지키며 타작마당에 장정들이 몰려들었다. 얘네들은 누구? 조준구 습격할 사람들. 칠흑의 밤을 타고 덩어리 같은 침묵이라고 하면서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 있네요. 불은 켜지 않았지만 집집에서 인적기가 난다. 언덕 위에 최참판 댁은 어둠에 묻혀 위험에 찬 그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가 이제 목표 지점이죠.
타작마당에서는 윤보의 그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평소보다 얕게 울리고 굉장히 이 일을 은밀하게 시행하고 있죠. 이윽고 횃불이 한 개, 두 개 또는 세 개 계속해서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네. 그 횃불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인기척이 난다. 횃불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처럼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생동감을 주고 있죠. 윤보 일행이 습격을 하자 조준구와 홍씨는 사당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삼수의 도움을 받는다. 미치겠네. 이 삼수는 도대체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 거야? 윤보 일행이 떠나고 날이 밝는다. 그런데 어때? 조준구하고 홍씨를 처치했어야 되는데 처치하지 못하면 아무튼 나쁜 놈들 살려놓으면 여기 또 문제가 된다고. 서인의 인연 썩 나오지 못할까? 나오길 기다릴 홍씨는 아니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서희를 끌어 일으킨다. 내년 소행인 줄 네 모를 줄 알았더냐? 자, 내가 왔다. 이제 죽여봐라. 화정놈들 불러들일 것 없이 하면서 서희에게 자신들이 당한 것에 대한 화풀이를 하고 있네. 나오지 않는 목청을 품으며 거품이 입가에 묻어나온다. 자, 못 죽이겠니? 손이 뺨위로 날아들었다. 앞가슴을 잡고 와락와락 흔들어댄다. 서희 얼굴이 흑빛으로 빛난다. 당황하기도 했을 거고 무섭기도 했었겠지. 울고 있던 봉순이 왜 이러시오? 달려들어 서희 몸을 잡아당기니 실뜯어지는 소리와 함께 홍씨 손에 옷고름이 남는다. 울고 있던 봉순이가 서희의 몸을 잡아당기면서 뭐 하려고 서희를 보호해 주려고 했었지만 옷이 찢어졌네. 응? 감히 하다가 벼란단 방에서 뛰쳐나간다. 맨발로 연못을 향해 몸을 날린다. 그는 죽을 생각을 했었던 것이다. 그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누구? 서희. 서희의 내면을 직접 서술해주고 있죠. 왜 하필 연못으로 달려가려 했었을까라고 하면 돌아가신 서희가 서희의 어머니의 환영을 보았었던 곳이라 그래 엄마 따라서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애기씨 울부짖으며 봉순이 뒤쫓아간다. 그래 죽어 잘 생각했어. 어차피 너는 산목숨이 아니란 말이야. 죽고 남지 못할 거란 말이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서희는 연못가에서 걸음을 뚝 멈춘다. 죽을 생각하였었는데 돌아본다. 흑빛 얼굴에 웃음이 지나간다. 내가 저런 것들 내비두고 죽지 못하겠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죽을 생각 이제 없어졌어. 내가 왜 죽지? 누구 좋으라고 죽는단 말이냐? 나지막한 음성이다. 홍씨의 눈을 똑바로 주시한다. 사람 영악한 것은 범보다 무섭다는 말 못 들었소?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범보다 더 무서운 놈이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일종의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지. 누가? 서희가 조준구하고 홍씨한테. 무서우면 어떻게 무서워? 우리 내외한테 비상, 독약이라도 먹이겠단 그 말이야? 아이고. 눈물도 안 나오는 헛울음을 울더니 이번에는 봉순에게 달려들어 머리끄댕이를 뻗으려고 한 소동을 피운다. 이때 읍내에서 헌병 순사들이 왔다라는 말에 홍씨는 겨우 본체로 돌아갔다. 왜? 당시 습격을 당해서 신고했겠지. 서희는 찢어진 저고리를 내려다본다. 길상이 놈이 날 죽으라고 버리고 갔다. 눈이 부어오른 봉순이는 여기서의 길상이는 이후에 서희의 남편이 될 사람이에요. 눈이 부어오른 봉순이는 마지막까지 나가서 찾았지만 사당 마리장에 숨을 줄이야. 어찌 저것들을 찾아서 죽여놨어야 됐네. 되풀이 입술을 떨면서 서희는 말했다. 길상이 놈이 날 죽으라고 내버리고 갔다. 왜 날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날 도와주지 않는단 말이냐? 달려간 헌병들에게 맨 먼저 당한 것은 삼수다. 어머? 나으리, 이게 우찌된 영문입니까? 헌병이 총대를 들이대자 겁에 질린 삼수는 그러나 무엇인가 잘못되었거니 믿는 구석이 있어서 조준구를 향해 도움을 청했었다. 믿는 구석은 뭐예요? 습격이 올 거다라고 사당 밑바닥에 숨겨준 게 삼수니까 내가 니들 살려줬으니까 빨리 나 구해줘라. 이놈, 이 찢어 죽일 놈 같으니 라고 무섭게 눈을 뜬 조준구를 바라본 삼수 얼굴은 일순 백지장으로 변한다. 조준구는 현재
삼수에게 대해서 어떻게 그거 원래 다 네가 짠 거 아니냐? 라면서 적대감을 보여주고 있죠. 뭐라 했습니까? 이놈, 네 죄를 몰라서 하는 말이냐? 간밤에 감수한 생각을 하면 내 놈을 내 손으로 타살할 것이로되, 이런 능지처참할 놈 같으니까 이놈 어디 한번 죽어봐라. 나으리 꿈꾸시는 겁니까? 이 목숨을 건지 닭인지 이 삼수놈이 말입니다. 저 때문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조중구는 바로 저놈이 폭도의 앞잡이였다고 이미 한 말을 강조할 뿐입니다. 이 경우 폭도란 의병을 일컫는 것이었었다. 오른쪽 위로 올라와서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러 갈게요. 앞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면 A 부분은 어느 장면이에요? 삼수가 왔다가 가고 윤보가 최참판내를 습격하는 그 장면이죠.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은밀한 행동 양상을 드러냅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치르게 밤을 타고 덩어리 같은 침묵을 지키면서 덩어리 같은 침묵. 1번 괜찮아. 2번 B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행동의 격렬함을 강조한다. 옆에 보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있었죠? 2번 괜찮아. 3번 A에서는 장면에 대한 관찰이 중심이고 B에서는 인물의 내면을 직접 서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면을 직접 서술한 부분 어디 있었어요?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있었지. 4번 A는 시제가 과거형에서 현재형으로 바뀌며 장면에 긴장감을 더하고 그렇지. B에서는 현재형 진술을 사용하여 인물 간의 갈등, 지금 눈앞에서 싸우고 있는 듯한 느낌. 괜찮죠? 답은 5번. A는 시간적 배경, 밤이라는 것을 통해 장면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고 괜찮아. B에서는 공간적 배경, 공간의 배경의 변화를 통해서 나쁘지 않아. 인물 간의 대립의 원인을 드러난다. 공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립을 하게 된다? 그렇지는 않죠. 계속 대립하던 인물이 공간만 바꿔가는 거지. 그래서 틀린 건 5번. 앞으로 넘어와서 기억에서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기억, 꼭 먹고 알 먹는 거 아니었소? 조가도 제거하고 윤보의 계획을 숨길 수 있다고. 계획을 숨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가를 제거하고 1. 그 다음에 조가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을 차지하고. 이렇게 두 개지. 1번 탈락. 2번 니은. 그랬을 양면 벌써 조가놈한테 동네 소문 다 고에 바쳤을 끼고 삼수는 자신이 윤보의 계획을 알고 있어서 이를 동네에 알리겠다며 윤보를 협박하고 있다가 아니라 나는 이 계획을 어떻게 알리지 않을 거다라고 나를 믿어달라 얘기지. 디귿. 화정놈 불러드릴 것 없이 디귿에서의 이 화정놈은 자신을 습격했던 무리, 누구? 윤보의 무리를 화적, 불지르는 도적이라고 부르며 서희가 그들과 공모했다고 몰아가면서 방에서 끌어내고 있지. 3번 정답. 4번은 리을. 명확한 것은 범보다 더 무섭다라는 말 못 들었어? 서희가 홍씨한테 하는 거죠. 홍씨의 뻔뻔함과 영악함이 도를 넘었음을 경고, 너 선 넘었어가 아니라 홍씨에게 일종의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너에게 범보다 더 무서운 인간이 될 것이다. 미음. 간밤에 감수한 생각을 하면 내 놈을 내 손으로 타살할 것이로되 지난밤 자신을 습격했던 삼수가 직접 습격했던 건 아니죠. 같은 패거리라고 생각하는 거지. 답은 3번. 18번 확인하러 갑시다. 최참판가의 습격을 준비하던 윤보가 삼수의 제안을 듣지 않겠다라고 한 걸로 보아 윤보와 삼수는 협력관계를 거부한 것이다. 거부했습니다. 괜찮죠? 타작에 모인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윤보와 함께 움직입니다. 조중구로 대표되는 친일 세력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장정들, 윤보, 동그라미 세모, 얘네들 대립관계. 2번 괜찮아. 봉순이가 달려들어 서희의 몸을 잡아당겼다. 왜?
보호해주기 위해서 홍씨로부터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가 흔들리며 봉순이와 서기가 협력한 게 아니야. 홍씨의 그 소나기에서 순간 구해주려고 하는 거지. 답은 3번. 홍씨의 모욕에 죽을 생각을 했던 서희가 홍씨의 눈을 똑바로 주시했다. 앞으로 이제 대립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다. 선전포고했다. 윤보에게 조준구를 치라고 했던 삼수가 조준구의 목숨을 구해줬다. 조준구와 삼수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삼수, 박쥐 같은 자식. 맞는 얘기? 답은 3번. 수고하셨습니다.